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특별한 과정입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얻는 지혜와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죠.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서 하게 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이 진심 어린 충고를 했는데, 누군가는 오히려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는 경우, 또는 대화 중에 내가 한때는 말이야 라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사소한 행동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목격하셨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왜 이런 행동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추한 행동 5가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영상은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을 더 나은 나 자신으로 인도할 시간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조언 남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경험과 지혜가 쌓입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던 기억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그 조언이 불편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 모임에서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조카가 자신의 직장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카의 이 말에 당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말이야. 내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예전에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되더라. 상사 말 잘 듣고 묵묵히 일해봐. 물론 이 말은 조카를 격려하고 싶었던 진심에서 나온 조언이겠지만, 조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긴 했나?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 왜 이렇게 단정 지을까? 이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답을 찾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조언은 오히려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공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언보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조언 남발을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는 가급적 내가 한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줄이고, 그렇구나, 그건 정말 힘들겠다 같은 공감의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내가 해본 방법인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라며 선택권을 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언이 아닌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조카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질문으로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면 오히려 자신감을 심어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언 남발을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당신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과거 자랑하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성공적인 순간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화려한 순간들은 더 자주 입 밖으로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지루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이 모두 모인 설날, 다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린 조카들이 자신이 요즘 좋아하는 유튜버나 최신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자 어느 순간 당신이 끼어듭니다. 요즘 애들 게임 많이 하네. 근데 너희들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게임이 아니라 밖에서 공 차고 놀면서도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그때는 다 자연 속에서 뛰놀았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축구도 잘해서 학교 대표로 뽑혔었거든. 우리 팀 덕분에 우승도 했었지. 참, 그때가 좋았어.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듯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어른들도 한두 번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곧 다른 대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 왜 다들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속상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은 의외로 흔합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이나 상대방의 관심사와 연결되지 않은 과거 자랑은 쉽게 상대방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과거의 이야기에 관심이 적고 현재나 미래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관심사와 연결점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조카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요즘 게임은 정말 다양하네. 내가 어렸을 땐 밖에서 많이 놀았는데 그때 축구하던 친구들이랑 요즘 다시 만나면 어떤 게임을 같이 하면 좋을까? 라며 현재와 연결된 이야기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자랑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전환해 보세요. 내가 축구 대표로 뽑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 너희는 어떤 일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랑은 간단히 분위기를 띄우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대화의 초점은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어야 하며 당신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때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과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고 현재와 연결시키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과거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대화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하면서요. 세 번째,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부족. 공공장소에서는 누구나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처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나오곤 하죠.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병원에 예약이 있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차 안은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가득 찼죠.
당신은 다행히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과 가까운 공간에서 당신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어폰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기에 볼륨을 낮췄다고 생각했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그 소리가 제법 크게 울립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살짝 눈치를 주듯 당신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뉴스를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승객이 작게 한마디 던집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신은 순간 당황하면서도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별로 큰 소리도 아닌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경우죠. 단순히 소음 문제뿐 아니라 이런 행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령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방을 자리에 올려놓거나 통화 음량을 높이거나 줄을 설 때 무심코 앞사람과 너무 가까이 붙는 행동 등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부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어폰을 항상 챙기고 통화를 해야 할 경우 최대한 짧고 조용하게 끝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혼잡한 공간에서는 자신의 가방이나 소지품이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덧붙이자면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친구와 통화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젊은 승객이 조심스레 말했죠. 어르신, 통화 소리가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유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래 내가 더 조심해야겠구먼.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안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 순간 차 안의 분위기는 훈훈해졌고 젊은 승객도 미소로 화답하며 대화가 끝났습니다. 결국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는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양보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배려를 느끼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은 나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외모 관리 소홀.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는 점점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바쁜 일상과 몸의 변화로 인해 이전처럼 외모에 신경 쓰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외모 관리 소홀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표현으로도 여겨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오랜만에 친구 모임이 잡혀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머리를 단정히 빗지 않고 모자를 쓰고 나가고 옷도 그냥 편한 티셔츠와 바지를 걸칩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깔끔한 셔츠에 자켓을 입고 각자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죠. 한 친구가 농담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집에서 나왔어? 오늘 나들이가 아니라 대청소하다가 나온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웃어넘기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민망함을 느낍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썼나? 친구들이 나를 평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외모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무심코 상대방의 첫인상을 형성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모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꾸밈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인 캐렌 리바이 캐런 레베이는 외모 관리가 잘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외모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머리를 다듬거나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결을 유지하고 건강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모 관리를 위해 지나치게 화려한 스타일을 고집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노부부가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며 서로의 옷차림을 체크하고 칭찬해 주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야. 그러면 아내는 웃으며 답하곤 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멋지게 꾸미고 나왔지. 이런 사소한 습관은 둘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외모 관리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더 멋지고 당당한 자신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옷을 고를 때 조금 더 신경 쓰고 정기적으로 피부와 헤어를 관리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를 통해 당신의 삶은 더욱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부정적인 태도.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이 쌓이며 겪은 어려움과 실패도 많아집니다. 이는 곧 더 깊은 지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과거의 힘든 기억과 삶의 변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 사례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공황 시기 1929만 1939년 미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일부 노년층은 변화하는 경제와 기술 환경을 받아들이기보다 예전 방식이 최고였지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젊은 세대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세대 간의 불신을 키우고 사회의 회복력을 저하시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과 나이에서 오는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뿐이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사고가 아닌 긍정적인 태도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부정적인 태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긍정심리학의 선구자인 마틴 셀리그먼 마틴 셀리그맨은 부정적인 태도는 주변 환경을 더 나쁘게 인식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려면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습관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이 되어 부정적인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위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노부인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버릇없어.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는 거야?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했죠. 하지만 손자가 한날 조용히 건넨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대화하면 참 행복해요. 할머니가 조금 더 밝게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이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계기로 노부인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긍정적인 어른으로 사랑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으로 전환하는 그 순간,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우리는 모두 인생의 매 순간에서 변화를 마주합니다. 나이가 들며 축적된 경험과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부정적인 태도, 외모 관리 소홀, 불필요한 조언, 과거에 집착하는 이야기,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부족과 같은 행동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역사 속 위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변화는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은 우리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활용될 때 다른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혜의 가치를 반감시키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공공장소에서 배려심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불필요한 조언을 줄이며 외모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제 인생의 신념 중 하나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나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의 길을 탐구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우리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